보면 최선순위 설정 2020년 3월 4일이고요. 변호사님 전입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보증금이 1억이나 되는데 1억의 보증금을 떠안을까 말 것인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순위 설정과 전입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권리. 지금 전입일자가 없다는 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500에 1억짜리 낙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TV 납당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열린 대표 변호사님 정충진 변호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실 행꿈사는 특수물건이 전문인데 제가 요새 유튜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수물건을 제가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재미있는 물건이 있어서 변호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소액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1,000만 원 이하로 경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저희들 지금 그 행꿈사의 대표적인 그 아너스 클럽 이런 데는 1억짜리 아파트를 500만 원에 600만 원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500만 원에 받아도 다 떠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는 떠안지 않고 유장임차인 유장임차인 아니면 유치권 해결이 가능한 것들을 500만 원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어렵지만 그 길을 저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천에 누가 5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물건이 있어요. 감정가 1억 1,400짜리를 560만 원. 위치를 보면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막 외지고 그러지 않아요. 사진상으로 봐도 깔끔하네요. 네, 좀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고요. 넓이가 꽤 넓습니다. 방 3개, 거실이 따로 있는 구조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평역이 좀 가장 가깝습니다. 핫한 부평역이 가깝군요.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부평시장역과 부평역이 중간쯤에 있네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평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잘 아는데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임대수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빌라라면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임차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항상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중심으로 한다. 이거는 저희 행꿈사 TV의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명심하셔야겠죠. 그거 보고 또 권리 분석 도움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납당 선생님은 많이 힘드셨죠? 강의를 듣지 말고 5분 만에 이거를 끝내라 라고 하니 수강생들이 안 들어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다고 유튜브 봐서 할 수 있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경매 실전을 하려면 그죠, 위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보면 최선순위 설정 2020년 3월 4일이고요. 변호사님 전입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보증금이 1억이나 되는데 1억의 보증금을 떠안을까 말 것인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순위 설정과 전입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권리. 그렇게 되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전입일자가 없다는 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500에 1억짜리 낙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단한 건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임대차 보증금 1억. 근데 여기도 전입일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확정일자는 있는데 좀 희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없는 건데 그 임차권 등기는 효력이 없을 텐데 어떻게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걸까요? 그러면 이 560만 원에 받으신 분은 그걸 다 안 경매 최고수. 납당님 이후로 경매 최고수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납당님 받으신 거 아니세요? 저는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이 물건을. 이게 지금 전입은 없는데 2019년 9월 9일에 임차권 설정 했어요. 등기부 등본 현황을 보면 임차권 설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변호사님 전입이 없는데도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겠죠. 임차권 등기의 뜻이 뭘까요? 내가 이제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점유도 하면서 이제 계약도 체결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데 만기가 됐을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아요. 근데 이사는 가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어디 회사에 발령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버리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의 뜻이 뭐냐면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유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설정하는 건데 기존에 전입일자가 없어요. 그럼 유지할 대항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임차권 설정 자체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초급자, 중급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 더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한 단계 더 검토를 좀 해보겠죠.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이럴 때 전입일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서 점유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도 뒤늦게라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효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임차권 등기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전입이 없어도요. 없어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19년 9월 9일부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으니까 비록 전입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죠. 등기상으로. 이런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저 보증금 1억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임차권 등기는 항상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거를 유지하기 위한 걸로 개념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임차권 등기보다 먼저 이런 상태로 전입이 없이 임차권 등기보다 먼저 다른 채권이 있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항력을 비교할 때는 앞에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임차권 등기는 후순위로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입신고 일자가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입신고 일자가 요 앞에 선순위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하면 요 임차권 등기보다 빨리 뭔가 가압류든 압류든 뭐가 있으면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낙찰 받은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대항력은 있거든요. 앞에 임차권 등기 앞에 선순위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다가 이 똑같은 물건을 보셨는데 앞에 선순위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익 모델을 지금 배우신 거죠. 보통은 임차권 등기는 후순위로 있어도 전입일자는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죠. 2년 정도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입이 없기 때문에 선순위에 다른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는 걸로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억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경매 비용 500만 원 빼고 나면 1억 500 이상. 근데 지금 시세는 1억 1000에서 1억 2000. 게다가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간과한 게 있는데 보세요. 공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의원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현황은 공동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용을 뭐라 그러죠? 근생 빌라라고 합니다. 되게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이게 혹시 근생이어가지고 전입신고가 안 된 걸까요? 근생도 다 실제로는 전입 주택으로 사용하면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미리 전입신고를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정상적인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미리 뺐기 때문에 서류에 전입신고가 없는 거로 나온 거죠. 문제는 또 이 근생빌라란 말입니다. 근생빌라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좀 어렵고 또 매도도 어렵고 해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근생빌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입찰하지 마라.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게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쉬고 계신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생빌라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잔금을 내신 것 같은데 보증금을 떠안겠다 각오하신 것 같고 그거 이상의 가치를 보신 거겠죠. 뭐 죽을 때까지 근생빌라로 써야 될까요? 뭐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성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법 건축물 양성화,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인가요? 그게 이제 한 뭐 7, 8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이제 1년의 기간을 두고 이런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신고를 하게 되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발코니 확장 같은 것들은 그냥 예외 없이 양성해주고요. 이런 근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근생 빌라랑 주택은 주차장 대수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방 기준부터 틀리고 막 그럴 텐데 함부로 양성해 줄 수는 없는 건데도 가끔 양성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이제 지금 국회에 이 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가 된다면 나름대로 이 낙찰받은 분은 괜찮을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분은 이걸 모르고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신축 빌라에도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이제 빌라랑 똑같으니까 이게 건축물 대장 말고는 다른 점이 없어서 그냥 신축 빌라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근생 빌라인 거예요. 근데 근생 빌라라고 중개사가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실패 없이 하려면 이게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십시오.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 보증금 1억 또 하나겠지 당연히 생각하지만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실력 있는 분들은 전입일자가 없어도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또 판단하면 또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 임차권 설정 등기 앞에 일반적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으면은 또 대항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물건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입이 없어도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초보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그래서 그걸 또 알아서 전입 있으면 대항력이 임차권 등기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또 위험 부담이 다른 데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들어가셔야 안전하겠죠. 와, 정말 대단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